스페이스X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진짜 물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지금 풀린 물량이 한 줌뿐인 이 주식을 내가 추격해서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회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도 사는 자리를 잘못 고르면 가장 비싸게 물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스페이스X는 상장하자마자 22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며칠 만에 185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공모가 135달러에서 위로 60%, 다시 아래로 20%, 단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풀린 물량이 한 줌이라 그 한 줌이 이 출렁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주를 추격하는 법이 아니라 이 수급 줄다리기에서 개미가 안 다치는 법을 찍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조급하지 않게 내 비중을 정하는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먼저 회사부터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위성으로 인터넷을 파는 스타링크, 로켓 발사, 그리고 그록을 만드는 인공지능 사업이요. 이 중 매출이 가장 큰 건 스타링크예요. 전체 매출의 60%를 넘기고 넷플릭스처럼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 구조라 가입자가 쌓일수록 매출이 따라옵니다. 우주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독 인터넷 회사에 가깝다는 게 핵심이고요. 다만 장부를 까보면 작년 매출이 약 26조 원인데 7조 원 적자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차세대 로켓에 돈을 쏟아붓는 의도적 적자죠. 그래서 균형도 필요합니다. 월가 기업가치 평가의 1인자로 통하는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는 스페이스X가 28% 정도 고평가됐고 상장 이후에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라고 못 박았어요. 꿈이 큰 만큼 지금 값엔 기대가 잔뜩 실려 있다는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회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점유율을 보면 사업 자체는 압도적입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위성을 1만 개 넘게 띄웠고 목표는 4만 2천 개예요. 전세계 위성 인터넷 속도 측정 표본에서 점유율이 90%를 넘고 작년 한 해에만 가입자가 46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로켓 발사도 전세계 80%를 넘게를 스페이스X가 차지하고요. 재사용 로켓으로 비용과 속도를 다 잡은 결과죠. 게다가 위성 통신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지상 통신이 끊기는 순간 진짜 가치를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냐는 질문엔 답이 분명해요. 좋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그 주식을 사는 자리예요. 자, 그 자리를 봅시다. 핵심은 얼마나 풀려있나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매물로 나온 건 딱 5집 뿐인 겁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몰리면 그 5집 호가가 미친 듯이 뛰죠. 근데 어느 날 묶여있던 나머지 집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면 호가는 푹 꺾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 주식이 딱 이 상태예요. 지금 거래되는 스페이스X 주식은 전체의 한 줌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초기 투자자 내부자 몫으로 묶여있어요. 이게 단계적으로 풀리는데 머스크 본인 지분은 1년이 지나야 풀립니다. 즉 앞으로 몇 달간 매도 물량이 줄줄이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매수도 있어요. 지수에 편입되면 그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거든요. 큰 매수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주는 락업을 푸는 매도와 지수 편입으로 받는 매수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실제로 며칠 새 149달러까지 빠졌다 225달러까지 튀었죠. 한 방향이 아니라 위아래로 출렁이는 구간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한 번에 추격 매수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다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으로 우주주가 다 같이 오르겠지.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 그날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인투이티브 머신스, 플래닛랩스 같은 다른 우주주들은 오히려 급락했어요. 돈이 본주 하나로 쏠리면서 작은 우주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큰 별이 뜨니까 주변 별빛이 잠깐 가려진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주 테마니까 아무 우주주나 사면 같이 오른다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같은 우주 산업 안에서도 돈은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에 몰아넣는 건 이 쏠림에 휩쓸릴 위험이 큽니다. 우주산업은 아직 초기라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땐 한 종목에 거는 대신 여러 우주회사를 한 봉지에 담은 종합선물 세트, 즉 ETF로 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어느 과자가 맛있을지 모를 때 봉지째 사는 거랑 똑같죠. 실제로 우주산업 자체는 올해 강했어요. 전 세계 상업 우주 수주 잔고가 5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산업 전반이 끌어올려졌거든요. 그 결과 대표 우주 ETF 수익률을 보면 UFO가 75%, ROKT가 58%, 액티브로 운영되는 ARKX는 28% 정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요. 이 ETF들이 오른 건 스페이스X를 담아서가 아니라 로켓램 같은 우주 운영사들이 산업 랠리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본주에 직접 노출되고 싶다면 상장 전부터 비상장 지분을 담아온 별도의 통로 ETF가 있었고 그쪽으로 2달 만에 수조 원이 몰리기도 했어요. 단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스페이스X가 최근 며칠 빠지자 그걸 많이 담은 국내 우주 ETF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는 일주일 만에 24.7% 빠지면서 인버스 레버리지를 빼고 국내 전체 ETF 중 꼴찌를 기록했어요.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과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도 13% 안팎 빠졌고요. 반대로 스페이스X를 안 담았거나 방산주를 담은 ETF는 1% 안팎 하락에 그쳤습니다. 같은 우주 ETF라는 이름인데 안에 뭘 담았냐로 수익률이 20%포인트 넘게 갈린 거예요. 그래서 ETF도 이름만 보지 말고 반드시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길은 두 갈래예요.
본주를 직접 사고 싶다면 핵심은 하나, 추격하지 마세요. 대신 두 시나리오로 나눠 대응합니다. 시나리오 A, 묶였던 물량이 풀리는 시점입니다. 보통 상장 후 첫 분기 실적을 전후로 초기 투자자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매도가 쏟아지면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로 치면 묶여있던 집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는 순간이죠. 다모다란 교수 말처럼 그때가 오히려 더 싼 자리일 수 있으니 한 번에 사지 말고 그 눌림에서 나눠서 담는 겁니다. 시나리오 B, 지수 편입으로 패시브 매수가 들어와 단기 급등한 때입니다. 이때는 추격하지 마세요. 그 매수는 한 번 사고 끝나는 일회성이라 다 소진되면 도로 빠질 수 있거든요. 급등에 올라타는 게 가장 비싸게 사는 길이에요. ETF로 가고 싶다면 이야기가 더 편합니다. 본주 한 종목의 출렁임에 덜 휘둘리니까 우주산업 전체에 매달 조금씩 나눠 담는 적립식이 잘 맞아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신호로 확인하세요. 락업이 실제로 풀리는 분기 실적 시점, 지수 편입일, 그리고 다른 우주주들 자금이 본주로 더 쏠리는지, 이 신호들이 켜질 때마다 조급하게 추격하지 않고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을 원화로 사니까 수익은 주가 플러스 환율로 봐야 정확해요. 같은 기간 주가가 조금 빠져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계좌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반대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볼 땐 환율을 늘 같이 놓으세요. 그리고 비중, 변동성이 이렇게 큰 혁신주는 견딜 수 있는 작은 비중을 담아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큰 꿈은 좋지만 큰 비중은 오래 달릴 힘을 빼앗아요. 스페이스X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그게 절반인 500만 원까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비중인지부터 따져보세요. 그 비중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회사 자체는 강합니다. 점유율이 증명하죠. 하지만 지금 본주를 추격하는 건 한 줌만 풀린 물량을 두고 벌어지는 수급 줄다리기에 뛰어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월가도 같은 것을 봐요. 기업가치 평가의 1인자로 통하는 다모다란 교수부터가 지금 본주는 28% 비싸고 상장 이후에 더 싼 자리가 올 거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화려한 첫날이 아니라 그 뒤를 보라는 겁니다. 우주는 길게 가는 산업이에요. 그러니 한 종목에 몰아 추격하기보다 분산으로 노출을 잡고 환율을 같이 보고 견딜 비중 안에서 시간을 들이는 쪽이 훨씬 단단합니다. 모건하우절이 그랬죠. 큰 수익은 대단한 매수가 아니라 오래 버틴 시간에서 나온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비중 안에서 천천히 가시죠. 지금까지 정필도였습니다.